안녕하세요. 해성김입니다. 8월 31일 오전 해외 선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스닥부터 큰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 인덱스 주봉으로 봤을 때 2002년 10월부터 대파동 1파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2007년부터는 2008년 말까지 대파동 2파동이 진행되었고 대파동 3파동이 2021년 말까지 진행된 후에 4파동은 2022년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 5파동이 나오고 있고 이 5파동은 이와 같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 구간 중파동 4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번에 하락이 크게 안 나오면서 올라간다면 이 4파동 파동이 2파동과는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파동 카운팅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로 최근 단기적인 흐름 보겠습니다. 7월 11일부터 하락 파동을 WXY 파동으로 마무리하였고 이후에 상승이 1, 2, 3, 4, 5로 한 파동 진행된 후에 하락 채널을 따라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전일에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제가 전일 오전에 이 하락 채널의 상단선을 상방 돌파해준다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중파동 3파동에 채널 하단 지지되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일 오후에 상방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다시 한번 리테스트 후에 상승 나오는 전형적인 상승의 패턴을 보여주었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19,700선을 상방 돌파해준다면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바로 뚫어줄 수도 있고 한 차례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 한 다음에 올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전일은 이제 주봉, 월봉을 형성하는 시점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이 채널 안에서 끝났는데 채널 하단을 다시 한번 아래 꼬리로라도 확인하고 올라가 주는 게 차트상으로는 더 이쁘거든요. 상승 이렇게 해주고 하락은 주봉상으로 한 주만 하락한 후에 바로 상승하는 모습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래 꼬리로 하단 체크하고 올라가는 게 차트상으로는 이쁩니다. 그래서 19,420 선까지는 한 번 더 내려왔다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하단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100 차트 일봉으로 보더라도 하락이 이전 고점을 이은 저항선을 따라서 나오다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락이 다 끝나고 1, 2, 3으로 치고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전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로 똑같죠. 상승 1파, 조정 2파 이후에 상승으로 나아가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요약하자면 하락 채널 상방 돌파하고 이 채널 하단 지지되어줬기 때문에 결국 9월에는 큰 상승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고 그 매매 기준점은 이 3파동 채널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S&P도 보시면 S&P는 7월 중순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WXY 파동으로 하락이 종결된 후에 상승이 1, 2, 3, 4, 5로 진행된 후 하락이 나왔다가 재차 이 중파동 3파동 채널 안으로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에도 한 번 더 하락하면서 이 3파동 채널을 하단 이탈해준 척 하더니 크게 상승으로 말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도 상승,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횡보 조정으로 끝났다는 것은 앞으로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상승세가 워낙 강해서 못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S&P 마찬가지로 이 채널 하단 기준선으로
잡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승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 ABC, 3으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1, ABC, 3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년물 채권 선물 보겠습니다. 30년물 채권 선물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대파동 1파동, 그리고 올해 4월 말까지 대파동 2파동 나온 후에 현재 대파동 3파동 진행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3파동은 3회 1, 3회 2파동을 마친 후에 1, 2, 3, 4, 5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보기에는 4파동이 너무 길어지면서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미 3회 3파동이 나온 것이고 이 지점이 3회 4파동, 그리고 3회 5파동이 이제 나올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해졌습니다. 제가 원래 이 상승 채널을 이 선과 이 선으로 해가지고 상승 채널을 표시했는데 하나 더 선을 그린 이유는 이전에도 이 상승 채널을 하방 이탈하는 것처럼 하나 올라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똑같은 아래 꼬리가 나와서 이거를 이제 설명할 만한 선을 찾아보다가 이 상승 채널에 평행한 추세선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그려보고 나니까 이전부터 이런 꼬리들이 딱 맞았던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는 선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선을 걸치고 올라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 있고요. 파동상으로도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1, 2, 3, 4, 5 패턴은 틀렸지만 그래도 더 큰 흐름에서 봤을 때 파동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올라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으면 안 되겠지만 이 대파동 1파동 고점은 넘어주겠죠. 이게 만약에 1, A, B, C로 크게 빠지는 것이라면 아예 지금 경제 상황이 완전 바뀌어서 금리를 이전처럼 계속 인상한다거나 풀었던 돈을 다 걷어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급격한 경제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만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런 신호는 안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침체의 가능성이 높냐 낮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거라 보이고 있지는 않고요. 요 정도 디테일은 조금 틀렸지만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런 흐름을 이어나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유로 차트 보겠습니다. 유로는 2022년 10월부터 23년 7월까지 대파동 1파동 진행한 후에 대파동 2파동은 올해 4월 중순까지 나왔고 이후 대파동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3파동은 다시 한번 1, 2, 1, 2 형태로 연장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에는 이 3회 3회 3파동의 소파동 3파동 구간이 1, 2, 3, 4, 5로 진행될 것이라고 봤으나 크게 급락이 나오면서 이미 파동이 완성된 후에 이전 2파와 같은 크기의 조정이 나오고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인 하락 어느 정도 더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추세선 상방 돌파해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조정의 기간은 이전 2파와 같다고 상정한다면 추가적으로 일주일 정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이 똑같은 기울기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급각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 주고 횡보하는 조정으로 나머지 조정 기간을 채우고 나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3회 1, 3회 2, 3회 3파동이고 이 3회 3파동은 다시 한번 3회 3회 1, 3회 3회 2, 3회 3회 3, 3회 3회 4, 3회 3회 5로 3회 3파동 구간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 보겠습니다. 골드는 2023년 10월부터 대파동 3회 3회 3파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중에서도 구분파동 5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5파동은
1, 러닝 플랫 2 이후 3파동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 말씀드렸고, 처음에는 1, 2, 1, 2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봤으나 간단하게 좀 더 큰 흐름에서 파동을 카운팅 하자면은 1, ABC 주고 올라간다고 보는 게 좀 더 깔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ABC 주고 올라갈 수 있지만 조금 하락이 덜 나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크게 하락이 나왔죠. 지금 보시면 1, ABC가 아직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 ABC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락이 나온다면 이전 고점을 이은 저항선 테스트하고 올라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애매한 구간이고요. 더 떨어지면 사볼 수 있겠고, 지금 들어가시는 분은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고 이전 저점으로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크루드오일 보겠습니다. 크루드오일은 2022년 3월부터 하락 파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ABC로 익스펜디드 플랫 W파가 나온 후 반등 X파 이후 다시 한번 삼각수렴 Y파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승이 이전 삼각수렴 상단까지 가지 못하고 하락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와도 이 삼각수렴 하단까지도 안 가고 1, 2, 3으로 독립적인 파동을 띌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전에 이 74불 근처에서 상승 다이버전스 나오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저도 이때 들어가서 이때 반은 팔고, 그 다음에 제 손절가를 75.5 기준으로 잡고 매매를 했었는데 전일 크게 급락이 나오면서 포지션 종료가 되었습니다. 어제 같은 하락만 봐도 왜 손절가를 잡아야 되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ABC로 크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아예 그냥 하락이 남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손절가를 잡고 매매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구간은 바로 올라와 줄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떨어지면서 삼각수렴 하단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애매한 구간입니다. 지금도 올라준다면은 1, ABC, 3으로 올라줄 수는 있지만 조금 불확실한 구간이 되었습니다. 원유가 원래 비교적 깔끔하게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 갑자기 2번 파동에서 아무래도 이제 삼각수렴의 끝단에 와서 그런지 조금 변동성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매매하신다면 손절가 반드시 잡고 매매하셔야겠습니다. 러셀입니다. 러셀은 2020년 3월부터 대파동 1파동을 시작해서 21년 11월까지 진행한 후에 대파동 2파동은 2023년 10월 말까지 진행된 후 현재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고, 이 3파동은 다시 한번 1, 2, 3으로 치고 나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급락이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서 파동 카운팅 해보면 3의 1, 3의 2 이후에 3의 3파동이 나아가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이 파동 카운팅이 틀렸다면 ABC로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봤을 때도 1, 2, 3이 아니라 ABC로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반드시 급등해줘야지만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크게 오르면서 최근에 조정이 좀 나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상승 이어가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300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하락이 ABC 이런 정도로 나올 수는 있지만 크게 급락하는 움직임 하나라도 나온다면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2185 기준으로 손절가 잡고 매매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ABC로 나온다면 2185 깨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하락 나왔다 상승 나오는 거 보고 다시 들어가시는 게 좋고, 우선 2185 기준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N차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N은 지속적으로 우하향해오다가 올해 7월 초부터 대파동 1파동 8월 초까지 진행한 후에 파동 2파동이 나오고 다시 3파동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1, A, B, C로 아직 C파동이 남은 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매하신다면 6910 기준으로 타이트하게 손절가 잡고 매매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 한번 깨지고 나서는 흐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깨지면서 잠깐 반등 나왔지만 다시 급락한 모습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1, 2, 3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ABC의 가능성도 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애매한 구간이고요. 만약에 매매한다면 손절가 같은 거 타이트하게 잡고 매매하시거나 또는 해칭용으로 가지고 갈 수는 있겠습니다. N이 하락한다면 다른 자산들에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반대로 N이 상승한다면 다른 자산들이 하락할 가능성도 꽤 높죠. 그런 의미에서 N을 매수함으로써 해칭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차트만 봤을 때는 애매한 구간입니다. 네, 이것으로 선물 종목 차트 분석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미국 주식시장 휴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선물 시장은 돌아갈 테니 똑같이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나스닥 및 S&P 등 주식시장 긍정적인 흐름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 채권 및 유로는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나 적어도 채권은 한 차례 저점 확인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드는 한 차례 하락하는 거 보고 매매하셔야겠고요. 크루드 오일은 지금 올라줄지 삼각 수렴 하단 맞고 올라줄지 지켜봐야겠고 지금 하단 맞고 올라오는 걸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러셀은 2185 손절가 기준으로 매매하시면 되겠고 N은 해칭용 외에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니 피해 가시는 게 좋겠다. 이게 다음 주 매매에 대한 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